여의도 최고급 은행에 들어선 허름한 노인 한 명. 그가 바닥에 쓰러졌을 때 세상 모든 돈의 가치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의도의 봄날 아침, 윤석만은 낡은 회색 재킷의 주머니를 더듬으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71살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죠. 한쪽 눈은 15년 전 교통사고로 빛을 잃어 뿌옇게 흐려져 있고, 오른쪽 다리는 당시의 후유증으로 여전히 절뚝거립니다. 재무부 차관까지 지낸 화려한 과거는 이제 먼지 쌓인 사진첩 속에만 남아 있습니다. 은퇴 후 그는 세상과 일부러 거리를 두며 살아왔죠. 아내는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해외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윤석만은 나무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을 주며 현관문을 나섭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의 내면에는 묘한 결의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꼭 확인해 봐야겠어. 내가 평생 일궈온 것들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지. 그는 수십 년간 조용히 축적해온 600억이 넘는 자산의 주인이자 코리아 엘리트 뱅크의 숨겨진 대주주입니다. 하지만 일부러 초라한 차림을 하고 은행으로 향하는 그의 목표는 단순히 돈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진짜 가치를 볼 줄 아는지 아니면 겉모습에만 현혹되는지, 내가 믿고 맡긴 곳이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윤석만의 지팡이가 보도블록을 두드리는 소리가 여의도의 아침 공기를 가릅니다. 느린 걸음 하나하나에는 70년 인생의 지혜와 오늘 펼쳐질 일에 대한 조용한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의도의 아침이 시작됩니다. 유리로 된 고층 빌딩들이 햇살을 반사하며 화려하게 빛나고 있죠.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곳이 바로 코리아 엘리트 뱅크입니다. 이곳은 일반 은행과는 다릅니다. 최소 예치금 50억 원, 연소득 10억 원 이상의 고객만을 상대하는 특별한 공간이죠. 로비에 들어서면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빛나고 천장에서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내뿜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들, 고급 향수 냄새, 그리고 완벽하게 다림질된 정장들이 이곳의 분위기를 만들어내죠. 김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준비된 VIP 라운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말투와 몸짓 하나하나에는 철저한 계산이 담겨 있습니다. 고객의 자산 규모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지는 존댓말의 높낮이, 허리를 굽히는 각도, 미소의 깊이까지도 매뉴얼화되어 있죠. 차민호 과장은 이곳의 중간 관리자입니다. 38살의 그는 날카로운 눈매와 항상 완벽하게 빗어넘긴 머리가 특징이죠. 그의 책상 위에는 고객들의 자산 현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태블릿이 놓여 있습니다. 박 대리, 오늘 오후 2시 강남 부동산 왕이라는 최 사장님 오시는데 자산이 300억 정도니까 그에 맞춰서 응대해. 차민호의 지시는 간단 명료합니다. 돈의 액수가 곧 사람의 가치라는 이곳의 불문율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로비 한편에서는 젊은 직원들이 속삭입니다. 어제 그 할아버지 봤어? 다 해진 옷 입고 왔다가 쫓겨났잖아. 맞아, 여기가 어딘데 아무나 들어오려고 하는지. 이들의 웃음소리가 대리석 벽면에 부딪혀 메아리칩니다. 이곳에서는 외모와 차림새가 곧 신분증이고 돈이 곧 인격이 되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죠. 오늘도 코리아 엘리트 뱅크는 평소처럼 운영됩니다.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운전기사들이 문을 열어주며 맞춤 정장을 입은 고객들이 당당한 걸음으로 로비를 가로지릅니다. 이 완벽한 질서 속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균열이 시작될 줄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회전문이 천천히 돌아가며 한 노인이 들어섭니다. 낡은 회색 재킷에 구겨진 바지, 한쪽으로 기울어진 어깨, 무엇보다 오른손에 쥐고 있는 나무 지팡이가 눈에 띕니다. 그가 바로 71살의 윤석만입니다. 윤석만의 한쪽 눈은 빛을 잃어 뿌옇게 흐려져 있습니다.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로비를 가로지르는 그의 모습은 이 화려한 공간과
너무나 어울리지 않았죠. 잠깐만요. 보안 요원 둘이 재빨리 다가옵니다. 이들의 눈에는 명백한 경계심이 담겨 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는 일반인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윤석만은 잠시 멈춰서서 조용히 대답합니다. 저도 이 은행의 고객입니다. 돈을 좀 찾으러 왔는데요. 보안 요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코웃음을 칩니다. 그들의 시선은 윤석만의 낡은 운동화부터 구겨진 재킷까지 훑어내립니다. 죄송하지만 여기는 특별한 자격을 가진 분들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은행은 길 건너편에 있으니 그쪽으로 가보시죠. 이때 차민호 과장이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눈치채고 다가옵니다. 그의 표정에는 짜증이 가득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 할아버지가 고객이라고 주장하시는데 차민호는 윤석만을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집니다. 어르신,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코리아 엘리트 뱅크입니다. 최소 예치금이 50억이 넘는 곳이죠. 실례지만 어디서 오셨는지. 저는 계좌가 있다고 했습니다. 돈을 좀 찾고 싶은데요. 윤석만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합니다. 하지만 차민호의 표정은 점점 더 거만해집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신분증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윤석만이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신분증을 건넵니다. 차민호는 신분증을 받아들고는 근처 직원에게 지시합니다. 이분 계좌 조회해봐. 잠시 후 직원이 고개를 젓습니다. 과장님, 조회가 안 됩니다. 우리 은행에 계좌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차민호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집니다. 주변에 모여든 고객들과 직원들도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역시 그렇죠. 어르신, 이제 나가주시겠습니까? 우리 은행은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윤석만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짓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계좌가 있을 텐데. 하지만 그의 항변은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보안팀, 이분 모시고 나가. 보안 요원들이 윤석만의 양팔을 잡으려는 순간 노인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섭니다. 그의 눈빛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묘한 결연함이 담겨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 계좌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차민호는 짜증스러운 한숨을 내쉽니다. 주변에 모인 고객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몇몇은 이미 휴대폰을 들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죠. 어르신, 이미 확인했잖습니까? 계좌가 없다니까요. 이제 정말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제가 직접 확인해 볼 수는 없나요? 윤석만의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이 섞입니다. 차민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거 정말 보안, 빨리 모시고 나가. 보안 요원들이 다시 다가오자 윤석만은 지팡이에 더욱 의지합니다. 그 순간 한쪽 다리가 비틀거리며 중심을 잃습니다. 윤석만이 바닥으로 쓰러집니다. 지팡이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요란한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몇몇은 고개를 돌리거나 한숨을 쉬며 자리를 피하죠. 에휴, 왜 이런 곳에 와서. 정말 민폐네요. 속삭이는 목소리들이 윤석만의 귀에 들려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일어나려 애씁니다. 지팡이를 찾는 손이 허공을 더듬습니다. 이때 클릭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발걸음이 다가옵니다. 검은색 하이힐을 신은 여성이 윤석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괜찮으세요? 부드러운 목소리의 주인공은 김연아 지점장입니다. 35살의 그녀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떨어진 지팡이를 주워 윤석만에게 건넵니다. 일어나시는 것 도와드릴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혼자 일어날 수 있어요. 윤석만은 지팡이의 의지에 천천히 일어섭니다. 김연아는 그의 옆에서 조심스럽게 지켜봅니다. 저희 은행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차민호가 황급히 다가옵니다. 지점장님, 이분은 계좌도 없으신데 고객이라고 우기시는. 김연아가 손을 들어 차민호의 말을 막습니다. 차 과장님,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르신, 신분증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윤석만이 신분증을 건네자 김연아는 직접 컴퓨터 앞으로 가서 조회를 시작합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상하네요. 일반 조회로는 안 나오는데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다른 시스템으로 접속합니다. VIP 전용 데이터베이스였죠. 그리고 몇 초 후 그녀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집니다. 김연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춥니다. 화면에 나타난 정보를 보며 그녀의 눈이 점점 커집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고 차민호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차 과장님, 잠시 제 사무실로 오시죠. 지점장님,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바로요. 김연아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윤석만을 향해 정중히 인사합니다. 어르신,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VIP 라운지로 모시겠습니다. 주변의 직원들과 고객들이 수군거립니다. VIP 라운지는 최상위 고객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사무실에 들어선 김연아는 차민호에게 모니터 화면을 보여줍니다. 이걸 보세요. 윤석만 고객님의 계좌입니다. 차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화면에는 놀라운 숫자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총 자산 613억 4천만 원, 그리고 우리 은행 지분 2.3% 보유. 어떻게 이런 분이 일반 조회에서 안 나왔죠? 김연아가 시스템 로그를 확인합니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굳어집니다. 차 과장님, 혹시 이분 계좌를 임의로 조작하신 건 아니겠죠? 아니, 그런 건 아니고. 하지만 시스템 로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차민호가 계좌 정보를 일시적으로 차단하려 했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한편 VIP 라운지로 안내된 윤석만은 부드러운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젊은 직원이 공손히 다가와 과일과 다과를 내려놓습니다. 불편하신 점은 없으신가요? 아니,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만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합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이요. 잠시 후 김연아가 라운지로 들어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죄송함과 경외감이 섞여 있습니다. 윤석만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시스템에 일시적인 오류가 있었습니다. 확인 결과 고객님은 저희 은행의 최상위 VIP 고객이시며 주요 주주이십니다. 그래요? 참 이상한 일이네요. 윤석만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합니다. 계좌에서 얼마를 인출하시겠습니까? 500만 원만 부탁합니다. 김연아는 놀랍니다. 600억이 넘는 자산을 가진 분이 겨우 500만 원을 찾겠다니. 혹시 다른 업무도 보실 게 있으신가요? 자산 관리나 투자 상담. 아니요. 오늘은 이것만 하고 가겠습니다. 윤석만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덧붙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직원분은 어떻게 되나요? 차민호라고 했던가. 김연아의 얼굴에 당황스러움이 스칩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고릅니다. 차 과장님의 행동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윤석만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합니다. 젊은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죠. 다만 그가 말을 멈추자 김연아는 긴장된 표정으로 기다립니다. 다만 이런 일이 저에게만 일어난 건 아니겠죠? 김연아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사실 그녀도 알고 있습니다. 외모로 고객을 판단하는 일이 이 은행에서 얼마나 일상적인 일인지를요. 이때 라운지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문이 열리며 회장실 비서가 황급히 들어옵니다. 김지점장님, 회장님께서 지금 당장 오시래요. 시스템에 이상한 조회 기록이 떴다고. 김연아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윤석만이 조용히 말합니다. 제가 한번 뵙죠. 오랜만에 인사도 드릴 겸. 비서의 눈이 동그래집니다. 이 초라한 노인이 회장을 안다고요? 30분 후 최상층 회장실. 60대 중반의 박준서 회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석만을 바라봅니다. 윤 선배님, 정말 선배님이십니까? 오랜만이네, 준서. 아니, 이제는 회장님이라고 불러야겠군. 두 사람은 재무부 시절부터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윤석만이 차관을 지낼 때
박준서는 과장이었죠. 선배님이 저희 은행 지분을 가지고 계신 건 알았지만 이렇게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박준서는 황급히 시스템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뜬 숫자들을 보며 그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시가 기준으로 800억이 넘는 자산을, 그리고 우리 은행 지분이, 그가 다시 모니터를 확인하는 순간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윤석만의 계좌가 일시적으로 차단되었던 기록, 그리고 그것을 시도한 직원의 아이디. 차민호. 이 직원이 선배님 계좌를. 박준서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는 즉시 인터폰을 듭니다. 보안팀장, 지금 당장 올라와. 그리고 인사팀장도. 차민호 과장도 데려와. 윤석만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준서야, 내가 오늘 여기 온 건 단순히 돈을 찾으러 온 게 아니야. 네, 가끔은 이런 식으로 확인해 봐야지. 내 돈을 맡긴 곳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지. 박준서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아니,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야. 사람의 문제지. 곧이어 보안팀장과 인사팀장, 그리고 차민호가 회장실로 들어옵니다. 차민호의 얼굴은 이미 사색이 되어 있습니다. 회장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차민호는 문 앞에 서서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입니다. 그의 시선이 윤석만을 향하자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차 과장, 이분이 누군지 알겠나? 박준서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립니다. 차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은행의 주요 주주이시자 최상위 VIP 고객이신 윤석만 선배님이시다. 자네가 계좌 조회를 막으려 했던 바로 그분이지. 차민호의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는 무릎을 꿇을 듯 비틀거립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사팀장이 태블릿을 들고 보고합니다. 시스템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차민호 과장이 오전 11시 48분에 윤석만 고객님의 계좌에 임시 차단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조회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조작한 흔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나? 박준서의 물음에 차민호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저 땀만 뻘뻘 흘릴 뿐입니다. 김연아 지점장이 조용히 설명합니다. 고객님의 외모만 보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초라한 차림이니 분명 착각했거나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한 거죠. 이때 윤석만이 처음으로 입을 엽니다. 차 과장, 그쪽이 나를 쫓아내려 했을 때 뭐라고 했지요? 아, 맞다. 여기는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했었군요. 차민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집니다. 그리고 주변 직원들과 고객들도 비웃었죠. 늙은이가 왜 여기 왔냐고. 윤석만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이 회장실을 압도합니다. 보안팀장이 CCTV 영상을 가져옵니다. 화면에는 윤석만이 바닥에 쓰러졌을 때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비웃거나 외면하는 직원들과 고객들의 모습도요. 이런. 박준서가 신음하듯 말합니다. 이 영상이 외부에 유출되면 은행의 이미지는 땅에 떨어질 겁니다. 차민호 과장, 오늘부로 해고다. 인사팀장, 즉시 처리하게. 예, 회장님. 차민호가 무릎을 꿇습니다. 회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가족이 있습니다. 제발. 하지만 박준서의 표정은 단호합니다. 자네뿐만이 아니야. 오늘 이 일에 관련된 모든 직원들을 재조사하게. 그리고 고객 응대 매뉴얼도 전면 개편하고. 윤석만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500만 원만 찾으면 됩니다. 선배님, 어떻게 이런 일을. 준서야, 은행은 사람을 먼저 봐야 해. 돈을 보기 전에. 며칠 후 맑은 오후의 햇살이 코리아 엘리트 뱅크의 유리창을 비춥니다. 하지만 은행 내부 분위기는 이전과 사뭇 다릅니다. 직원들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고객을 대하는 태도도 눈에 띄게 조심스러워졌죠. 회전문이 돌아가며 다시 한번 윤석만이 들어섭니다. 이번에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습니다. 비록 여전히 지팡이에 의지하고 있지만 그의 걸음걸이에는
묘한 위험이 느껴집니다. 어서 오십시오. 입구에 서 있던 직원들이 일제히 인사합니다. 윤석만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로비를 가로지릅니다. 김연아 지점장이 직접 마중을 나옵니다. 윤석만 선생님, 오늘은 투자 감사 자격으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박 회장이 요청했더군요. 은행 운영에 대한 조언을 해달라고. 회의실에는 이미 임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박준서 회장을 비롯해 각 부서의 책임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죠. 윤석만이 자리에 앉자 박준서가 먼저 입을 엽니다. 선배님, 지난번 일 이후로 전 직원 재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고객 응대 매뉴얼도 전면 개편했고요. 좋습니다. 하지만 매뉴얼만으로는 부족해요. 윤석만은 서류 뭉치를 펼칩니다. 거기에는 지난 며칠간 그가 준비한 개선안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첫째, 신입 직원 채용 시 인성 검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학력이나 스펙보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먼저 봐야죠.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둘째, 미스터리 쇼퍼 제도를 도입하세요. 평범한 차림의 비밀 고객을 보내 직원들의 응대 태도를 점검하는 겁니다. 셋째, 고객의 외모나 첫인상으로 판단하는 직원은 즉시 재교육 대상으로 분류하고 반복될 경우 인사 조치를 하세요. 윤석만의 제안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입니다. 그는 수십 년간 금융계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짚어나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모든 고객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인연임을 잊지 마세요. 회의가 끝날 무렵 윤석만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겪은 일은 어쩌면 이 은행에 필요한 계기였을지도 모릅니다. 거울을 들여다볼 기회였죠. 박준서가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선배님 덕분에 저희가 놓치고 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윤석만은 미소를 짓습니다. 그의 한쪽 눈은 여전히 흐릿하지만 다른 쪽 눈에는 따뜻한 빛이 담겨 있습니다. 은행은 신뢰를 파는 곳입니다. 그 신뢰는 돈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죠. 회의실을 나서는 윤석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임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많은 것을 되돌아봅니다. 한 달 후에 코리아 엘리트 뱅크 겉모습은 여전히 화려하고 고급스럽지만 그 속의 공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로비에는 이제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들이 드나들고 직원들의 표정에도 경직된 미소 대신 자연스러운 친절함이 묻어납니다. 아침 회의실에서 김연아 지점장이 직원들에게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도 모든 고객님을 우리 가족처럼 모시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합시다. 기억하세요.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에서 나옵니다. 차민호의 자리는 새로운 과장이 채웠습니다. 그는 이전과 달리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존중과 배려를 보이며 일하고 있죠. 점심시간 무렵 한 젊은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은행에 들어옵니다. 평범한 차림새에 유모차를 끌고 온 그녀를 보고 직원 한 명이 다가갑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전 같았으면 여기가 어디라고 하는 시선을 받았을 테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직원은 정중히 안내하고 아이를 위한 작은 의자까지 준비해 줍니다. 그날 오후 박준서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전화를 겁니다. 선배님, 요즘 은행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직원들도 고객들도 모두 만족해하고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윤석만의 온화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다행이네요. 사실 그날 제가 초라한 차림으로 간 건 계획된 일이었어요. 네, 그게 무슨, 가끔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니까요. 권력과 돈에 취해서 잊고 있던 것들을 말이죠. 박준서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윤석만이 왜 그런 차림으로 왔는지, 왜 그토록 담담했는지. 선배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할 게 없어요. 그저 오래 살다 보니 보이는 것들이 있을 뿐이죠. 통화가 끝난 후 박준서는 직원들에게 공지사항을 전달합니다. 앞으로 우리 은행은
검은 넥타이 정신을 기업 이념으로 삼겠습니다. 검은 넥타이처럼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그 안에 품격과 존중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저녁 무렵 윤석만은 집 근처 작은 공원을 산책합니다. 그의 한쪽 눈은 여전히 잘 보이지 않고 지팡이의 의지에 걸어야 하지만 그의 걸음걸이에는 이상하게도 가벼움이 느껴집니다.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집니다. 누군가는 그를 그저 초라한 노인으로 볼지 모르지만 그가 남긴 변화의 씨앗은 이미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코리아 엘리트 뱅크의 로비에는 이제 새로운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모든 고객은 평등하며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죠. 진정한 가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마이너스 윤석만. 해가 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집니다. 여의도의 마천루들 사이로 코리아 엘리트 뱅크의 간판이 빛나지만 이제 그 빛은 이전과는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돈이 아닌 사람을 먼저 보는 곳. 그것이 바로 검은 넥타이가 상징하는 진정한 품격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